한동훈 장관 집 앞에 칼 두고 갔다. 저희가 준비한 3입니다. 그제 법무부 국정감사를 7시간 정도 앞둔 새벽 한동훈 장관의 서울 두곡동 자택 현관에 누군가가 흉기를 두고 가서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과거 한동훈 장관은 본인 스토킹 피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스토킹 피해 당하셨는데 취재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랬겠죠. 그런데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저희가 실물 사진, 실제로 어떤 사람이 어떤 토치를 갖고 났는지는 사진을 저희가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략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정도의 화면 구성을 저희가 해봤고, 이현정 의원님, 네. 한 장관 집 현관 앞에 이렇게 보이는 점화형 토치 여러 점, 그 흉기까지 발견이 됐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참 이게 지난번에도 한동훈 장관 미행해서 이 보도했던 유튜브 매체가 있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이 흉기와 토치라고 하는 게 이제 가스로 해서 이제 불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저거를 이제 집 앞에다 놨다. 굉장한 협박성의 저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마 저게 이제 한동훈 장관 법무부에 대한 이제 그 국정감사가 있는 날 그날 아마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렇게 지금 정치 자체가 워낙 한동훈 장관에 대해 지금 야당이 탄핵을 하겠다. 이런 지금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되고 난 뒤에 굉장히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예. 결국 정치권하고 연결이 있는지 등등은 앞으로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증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저런 행동이 나왔지 않을까. 일단 CCTV를 확인하고 일단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용의자 지금 경찰이 쫓고 있고요. CCTV에 포착된 영상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다만 아무리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현직 장관에 대한 이런 테러성 행동들은 참 이례적이기 때문에 경찰도 빨리 좀 용의자 수색에 좀 나서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여러 위험 요소가 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의 집 이쪽 얘기를 좀 해보면, 네네. 사실은 24시간 보안 요원이 상주하고 외부인 출입했을 때 신분증도 제출하고,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그냥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심지어 흉기하고 토치까지 들고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했다. 글쎄 보안도 보안이지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도 좀 의문이거든요. 일단 제가 그 아파트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예. 어떤 회사에서 변호사를 했었는데 네. 그때 우리 사장님 댁이 그 아파트였거든요. 예. 그래서 사장님 댁 그 놀러 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예. 그 아파트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충 구조를 아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했을까? 누가 저런 일을 했을까?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그 아파트의 입주민이 마음 먹고 토치나 그런 거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주민이. 네네. 같은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저렇게 뚫고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사를 보니까 비상계단 같이 CCTV가 없는 쪽으로 들어갔을 거 아닌가. 그런데 CCTV가 어딘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 비상계단 같은 거 그냥 열어놨겠습니까? 다 잠가놨지.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빨리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예.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호원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그 호의를 갖다가 하는데, 이러다가 우리나라는 법무부 장관도, 그러다가 법무부 장관에서 내무부 장관도 이런 그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가 참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옛날 내무부 장관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행안부 장관. 예. 본질은 아니니까. 결국은 이 아파트가 물론 요즘은 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보안 시설이 참 잘 돼 있는 편이지만 실제로 여기는 좀 더 그런 보안이 잘 갖춰져 있어서
외부인 출입할 때 신분증을 제출하고 주민카드 없이는 승강기, 엘리베이터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럼 비상계단으로 침입했나? 이게 내부 CCTV가 없는 이 부분인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저희 뉴스탑10 차원에서도 이 해당 아파트, 이 공동주택을 좀 더 들여다보고 질문을 좀 해봤더니 여기는 프론트 안내 직원이 있고 승강기에 카드 대면 딱 본인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뭐 호텔들처럼 몇몇 호텔들처럼 그런 구조가 돼 있고 주차장으로 진입해도 호수 확인 뒤에 통과할 수 있고 방문객 주차장도 따로 있고 글쎄요 참 이제 잘 갖춰진 이제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일이 발생했다. 혹시 뭐 이건 뭐 아직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만 내부자 소액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윤주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 부분은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특히 이제 CCTV들을 확인해 본다라고 한다면 용의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 용의자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저 아파트에 예전에 지인이 살았어서 가본 적이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보안이 까다롭습니다. 특히 뭐 배달 음식 시키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보안이 어렵고 예전에 그랬죠. 예. 네, 외부인들이 오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아파트이거든요. 예. 특히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승강기에서도 본인의 주민카드를 찍고 본인이 살고 있는 호칭만 누를 수 있는 호텔식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외부인들이 이런 정보 없이 들어오기는 좀 어려운 구조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수사기관도 당연히 이 아파트에 보안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거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럼에도 어떤 허점이 있어서 저런 사람이 들어와서 이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지금 조사 중일 테니까 하루빨리 용의자가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글쎄요, 근데 두 분 다 본인이 살진 않고 다 지인들이 사셔서 가보신 거군요. 예. 어쨌든 이 공동주택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죠. 사실은 이런 행동을 한 소행, 그 용의자를 빨리 찾고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를 묻는 게 급선무고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빨리 좀 법적 처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장관의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약 1년 전쯤에는요. 한 달가량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결 김의겸 의원과도 설전이 좀 있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저는 있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이라는 게 더 탐사라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스토킹의 배우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제가 더 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셨습니까? 그럼?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 장면은 많이 좀 보셨을 테고 당시 더 탐사 그 매체가 뭐 본인들은 취재라고 했지만 미행을 당한 거 아니냐 한동훈 장관 얘기해서 사실은 신변보호 요청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뭐 물론 법원 인정한 건 딱 3번이긴 한데 당시에 그 해당 매체가 또 한동훈 장관의 자택 도어락에 손을 대기도 해서 당시에도 좀 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이제 선을 넘는 행동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택에 가가지고 도어락을 건드린다는 거는 사실 한동훈 장관 본인을 위협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을 굉장히 위협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상황적 맥락이 있든 다 떠나서 저는 그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범죄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장현주 변호사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경찰이 좀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빨리 범인을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자체도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예. 개인의 신변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위험 요인들이 지금 곳곳에 포진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고 범인이 빨리 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당시에 화면을 좀 다시 바꿔볼까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어떤 조치가 좀 있었냐? 그러니까 퇴근길 미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100m 이내에 접근금지 조치가 됐는데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 받은 이 당시 더 탐사 누군가 빼고는 또 한동훈 장관 자택에 침입해서 이 주거 침입 사태에 대해서도 꽤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저희들이 탑10에서도 하나하나 짚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또 이런 그 흉기와
인화성 물질을 만들 수 있는 토치까지 자택 주변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과 좀 비슷하게도 글쎄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여러 얘기, 장외에서도 한동훈 장관 압박, 한동훈 장관 관련 현수막까지 등장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거는 누가 봐도 이제 쉽게 말하면 한동훈이 잡범이란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니까 명예훼손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모욕죄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 저 그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장관이 형사적으로도 문제를 삼았지만 특히 이제 지난번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을 건 주체가 있을 테니까 그 건 주체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는 진짜로 그 한동훈 장관이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거는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합법적인 게시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경찰에선 저런 것들을 철거하는 것이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저게 한 정당인 열린민주당의 뭐 한동훈 장관 비판 현수막인데 저것도 법적으로는 일단 하고 뭐 법적 조치를 한 장관 취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2주 정도 또 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요, 현행법상. 아니, 저거는 정당한 현수막은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예. 하지만 저것을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뭐 철거하면은 업무방해죄가 된다, 선거법 위반죄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법은 정당한 행위일 때에는 그 처벌되지가 않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될 거니까 예. 저런 것들은 그냥 빨리 그 철거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지금 어떤 물건, 흉기를 한동훈 장관 자택 앞에 용의자가 두고 갔는지 지금 경찰이 추적 중이니까 이런저런 그 움직이는 얘기도 좀 전해드려야 될 텐데 사실 아까 저희가 형상화했던 표현했던 토치는 실제로 가스를 달고 했던 토치였다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 경찰로부터 취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런 단순한 불 붙이는 토치 그리고 여기와 앞에 흉기가 같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지금 용의자를 쫓고 있으니까 좀 한번 그 얘기도 계속해서 새로운 얘기가 들어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제가 심각하다면 꽤 심각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집중 타겟이 될 정도로 그만큼 현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이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용의자 빨리 어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